이게 뭐 월세 올려달라고 했다고요? 네, 정경심 교수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상가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성북구 소재의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데 법원이요, 예. 여기에 대해서 추징 보전 명령을 내렸어요. 실거래가 40억 원 추정되는 이 상가에 대해서 범죄가 혐의 있는 재산이라고 판단해서 재판 도중에는 팔지 못하게 하는 그런 추징 보전 명령을 내려놓은 그렇군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정경심 교수 측은 이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세에 들어있는 세입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요? 최근 정경심 교수 측에서 찾아와서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달라고 했다. 이 건물 세입자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10년 이상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린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달라고 한다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변호인단 비용 때문에 이렇게 월세 올려달라고 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인데요.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기 전까지는 그 매머드급 변호인단을 꾸렸어요. 18명을 선임했습니다. 근데 이제 구속된 이후에는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사임을 하고 이미 이제 구속이 됐으니까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니까 현재는 판사 출신의 변호사 10명이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조국 일가 재산이 얼마일까? 총액이 한 56억 원 정도 된단 말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장경태 위원장 수사가 시작되고 나니까 정경심 측에서 10년 동안 한 번도 월세 같은 거 올려달라는 얘기 안 하다가 갑자기 찾아와서 월세를 올려달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제 가십거리로 이제 다뤄지는 게 좀 안타까운데요. 법원에서도 어찌됐건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의 별건 수사라든지 혹은 어떤 먼지털이식 수사를 막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이 발부하더라도 그 부분을 법원이 보호하는 것이고요. 검찰은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에 예를 들면 검찰이 수사를 들어가더라도 공소장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명시해야 됩니다.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모펀드, 운동학원 등등의 정경심 교수에게 지금 적용된 15가지 혐의 중에서 한 15가지 정도에 대해서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입시비리나 웅동학원이나 소위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 없는 것이죠. 뭐 어떤 예를 들면 입시비리 또한 컴퓨터 이미 다 압수수색해 갔고요. 사모펀드도 이미 코링크 피에 대한 모든 수사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웅동학원 또한 그 학원 재단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고요. 또 유재수 건은 사실 이건 또 별건이기 때문에 검찰에 사실 지금 현재 공소 제기를 하지 않고 또 공소 사실을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별건으로 또 다시 추가해서 수사한다. 이 부분도 저는 좀 더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봅니다. 이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뭐 돈이 갑자기 모자라가지고 이거를 올려달라 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게요. 이 자리가 이제 정경심 교수의 아버지가 이거를 이제 세 자녀의 명의로 3분의 1씩 지분을 준 거거든요. 3분의 1씩 지분을 준 거예요? 근데 여기 다 합쳐서 월세가 한 400만 원 정도뿐이 안 나와요. 그럼 3분의 1 나누면 얼마입니까? 130만 원뿐이 안 되잖아요. 그거 올려달라고 해봤자 얼마나 올려달라고 하겠습니까? 별로 한 달에 이걸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걸로 가지고 무슨 변호사 비용하고 변호사 비용 할 때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거 가지고 그거 올려달라고 했다보다는 제가 보기엔 10년 동안 안 올려달라고 했으면 진짜 주인치고 진짜 그 훌륭한 주인이죠. 훌륭한 주인이었던 셈이네요. 10년 동안 올려달라고 지금도 올려달라고 한 거 제가 보기엔 이거 상관없이 올려달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 액수도 좋다. 이렇게 보이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갑자기 10년 동안 안 올렸다가 올렸기 때문에 이제 뉴스거리가 된 건데 장경태 위원장 말대로 이런 것까지 우리가 뭐 기사가 돼서 그렇게 과식거리로 돼야 되느냐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요즘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요. 강남이나 강북이나 굉장히 유명한 역세권이나 상권에도 다 일치의 공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임대문이라고 써있는 그 공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사실은 거꾸로 지금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면 좀 이례적인 건 분명히 맞아요. 맞게 맞는데 뭐 10년 동안 안 올렸기 때문에 올렸다고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변호사 비용이 간단치는 않습니다. 18명이면요.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보다 훨씬 더 많아요. MB가 13명이었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야기 나오는 LKB가 주된 이제 변호사 사무실 로펌이 나가고 있는데 그 LKB의 대표 변호사 만든 분이 누구냐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핵심이라고 알려져 있는 실세라고 지금 평가받는 우리법 연구의 창립 멤버세요. 그리고 지금 서초동 이 변호사 법조가에서는요.
거의 대부분 사건을 많이 수임받고 있는 그래요? 로펌입니다. 어허.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정경심 교수나 이 조국 전 장관 가족이 엄청나게 큰 메모드급의 고비용의 변호사를 지금 동원하고 있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그 LKB 그 로펌 같은 경우는요 전과내후라고 하는 것을 없애자는 게 지금 검찰개혁의 또 핵심 또 이거 아닙니까? 근데 전과내후를 예상하고 또는 전과내후를 만에 하나 기대하고 만약에 거기에 갔다고 한다면 그것도 국민적 시선에서는 곱지 않죠. 짧게 한번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럼 정경심 교수 구속 전에 메모드급해서 18명 변호인 선임했잖아요. 그러면 보통 18명 변호인 선임하려면 선임비용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이제 그 LKB라고 하는 그 회사는 대략. 특히 이제 이 정권 들어서는 아주 승수율이 좀 높은 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또 게다가 부장판사, 부장검사 이 이상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거는 어디에서도 사실은 얘기를 안 해줘요. 정확히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 안 그냥 해주니까. 결국 과세의 기준이 그죠. 되다 약간 보니까. 보안사항이다. 예. 그러지만 대략. 최소한 억은 넘어간다고 봐요. 최소 억은 예. 넘어간다. 18명 중에 이미 8명은 사임을 했고 정경심 교수 같은 10명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 역시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